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1페이지 세계사 365라는 책입니다. 심용환 지음 빅피시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한 페이지씩 365개의 교양 지식을 읽으면서 인문학의 세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책입니다. 월요일은 동양사, 화요일은 인물, 수요일은 서양사, 목요일은 예술사, 금요일은 문명사, 토요일은 빅히스토리, 일요일은 도시사, 기술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쪽씩 읽으면 되기 때문에요. 부담이 없습니다. 다양한 공부를 통해 지식을 쌓고 싶은 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1페이지씩 읽고 나면요. 이렇게 표에다가 색칠이나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요. 매일매일 습관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표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월요일부터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동양사 사성제, 삼법인과 더불어 사성제 또한 불교의 핵심 교이다. 사성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뜻하는데 고집멸도, 즉 고제, 집제, 멸제, 도제를 말한다. 이는 네 가지 인간 세상의 본질에 관한 불교 고유의 성찰로 첫째, 고제는 현실 세계의 본질이자 결과를 의미한다. 현실은 고통스럽다. 현실은 괴로움 그 자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다. 인간은 왜 고통스러울까? 태어나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원치 않더라도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허망하게 죽는 것이 인생사의 본질이다. 이에 더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존재 자체에서 생기는 고통 등 각양의 번뇌가 존재한다. 둘째, 집제는 고통의 본질이자 원인에 대한 진리다. 인간은 왜 무언가에 집착할까? 무명과 애욕 때문이다. 무명은 무지함을 말하는데 무엇에 집착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근원적인 것들이 아닌 큰 집, 빠른 차, 예쁜 여자, 멋진 남자 같은 쓸데없는 것들에 집착하며 고통을 배가한다. 욕망도 문제다. 뭐가 중요한지 알아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기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물이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집착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인간 세상의 본질이라는 말이다. 불교는 세 가지 욕망을 지적한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욕망, 죽은 후에 허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욕망이 그것이다. 셋째, 멸제는 고통의 소멸에 대한 진리다. 욕망을 없애고 온갖 번뇌를 일으키는 모든 것을 버리면 궁극의 해탈이라는 큰 깨달음에 이른다. 넷째, 도제는 해탈과 열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수행의 길을 의미한다. 붓다는 쾌락의 극단과 고행의 극단을 모두 경험했다. 그리고 쾌락도 고행도 열반을 이루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지나치게 쾌락적인 생활과 극단적인 고행에 반대하면서 육신과 정신의 조화를 도모하는 태도를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중도다. 화요일은 인물인데요. 체 게바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의 혁명가 체 게바라는요. 1953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의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남미 곳곳을 여행한 후에 사회주의 혁명가로 거듭나는데요. 아르헨티나를 떠나서 당시 진보적인 분위기의 과테말라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후원에 힘입은 군사 쿠데타를 목도합니다. 그는 게릴라전에 근거한 무장폭동을 혁명의 수단으로 삼았는데요. 멕시코로 망명한 후에는 1955년에 피델 카스트로를 만나게 됩니다. 4년 후 쿠바 혁명에 성공하고요. 군사사령관, 국립은행 총재, 산업부 장관 등 중요한 역할을 맡지만요. 1965년 쿠바를 떠납니다. 이후 아프리카 콩고에서 혁명 운동을 했지만요. 실패했고요. 남미로 돌아와 볼리비아 혁명에 참여했지만 1967년에 체포, 사살당하고 맙니다. 수요일은 서양사로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정 로마는 카이사르와 옥타비아누스를 거치면서 제국으로 발전한다. 로마의 황제들이 보여준 모습은 로마 제국의 운명을 넘어 향후 서양 역사의 진로를 결정지을 정도였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후에도 샤를마뉴 대제의 서로마 제국, 오토 1세의 신성 로마 제국 등 로마와 황제라는 관념은 중세 내내 중요한 정치적 도구로 작용했다. 카이사르는 황제가 되지 못했지만 황제정을 기초로 마련했고 서양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우선 현재 세계가 사용하는 그레고리우스력은 거의 카이사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스 천문학자들이 도움을 받아 1년을 365일로 정하고 율리우스력을 만들었는데 줄리 7월은 그의 이름 율리우스 카이사르에서 따온 말이다. 율리우스력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현재의 그레고리우스력이 됐다. 옥타비아누스, 즉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역시 현명한 통치자였다. 제국 전역에 시민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자치권을 부여하는 데 힘썼다. 새로운 화폐제도, 경찰, 소방을 비롯한 공공기구를 도입했고 낡은 조세 제도를 개혁하고 새롭게 얻은 영토에 로마의 자유민을 이주시키는 등 제국의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또 군대를 재정비했으며 스위스,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등을 정복했다. 한편에서는 로마 제국의 윤리적 풍토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족의 가치와 성도덕을 강조했고 사생활이 부정했던 딸 율리아를 외딴 섬으로 추방했다. 아우구스투스 사후 일정한 혼란기가 있었지만 오현제 시대에 네르바, 트리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유능한 황제가 약 100년간 연이어 등장하면서 로마 제국은 절정기에 도달했다. 100년경이 되면 로마의 영토는 오늘날 영국부터 흑해, 메소포타미아까지 확대된다. 목요일 예술사, 백과사전과 마담 퐁파두르. 백과사전의 등장은 계몽주의와 관련이 있다. 백과사전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집대성하면 온갖 미신과 비합리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계몽주의자 드니 디드로가 주도해서 만든 것이다. 디드로가 편찬한 백과사전은 18세기의 모든 지식을 총람했을 뿐 아니라 볼테르, 몽테스키웨, 루소 같은 당대의 계몽주의자들이 참여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계몽주의자들과 루이 15세의 정부 마담 퐁파두르의 관계는 유명했다. 그녀는 마담 탕생이라는 살롱에서 몽테스키웨, 볼테르 등과 어울렸다. 봉테르는 퐁파두의 연애 편지 작성을 도왔고 퐁파두르는 볼테르에게 아카데미 프랑세즈 자리를 내줘 연금 생활을 가능케 했다. 퐁파두르는 루이 15세의 정부로 궁궐에 들어가 실질적인 여왕 노릇을 했다. 하지만 20년간의 왕실 생활은 그녀의 삶을 극도로 피폐하게 만들었다. 루이 15세는 그녀가 항상 자신의 곁을 지키도록 원했기 때문에 그녀는 외동딸이 죽어가는 병상을 지키지도 못했다. 루이 15세는 계몽주의 철학에 부정적이었으나 퐁파두르는 그렇지 않았다. 백과사전 제작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사전의 장점을 루이 15세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 퐁파두르의 삶이 풍파를 겪었듯 백과사전 역시 마찬가지였다. 교회와 사회를 비판했기 때문에 발행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금요일 문명사 러시아. 러시아는 슬라브인들이 세운 나라다. 2세기에서 4세기 사이 고트족이 남하하고 다시 4세기에서 5세기 사이 훈족이 서진한 데 영향을 받아 슬라브족들이 오늘날 동유럽 일대에 정착했다. 가톨릭을 받아들이면서 서유럽 사회에 일찍 편입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와 비잔틴 제국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그리고 좀 더 동북쪽에 정착한 러시아가 슬라브인들이 세운 나라다. 하지만 러시아의 등장은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9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노르만족이 대거 남하했으며 이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올레크가 이끄는 키예프 공국이 주도권을 장악한다.
키예프 공국은 일대의 슬라브인과 노르만인들을 복속시켰고 비잔틴 제국과 경쟁했으며 소아시아 일대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 블라디미르 공 당시 러시아는 비잔틴 제국과의 교류를 강화했으며 무엇보다 그리스 정교회를 국교로 받아들인다. 이 시기 그리스 정교회 선교사 키릴로스 형제가 슬라브어에 어울리는 문자를 만들었는데 그의 제자들이 이를 키릴 문자로 발전시킨다. 비로소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불가리아, 러시아의 역사가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번창하던 키예프 공국은 몽골의 침략으로 처참하게 몰락했고 당분간 러시아 일대는 몽골의 수중에 들어간다. 몽골의 지배를 무너뜨리며 러시아의 새로운 역사를 주도한 나라는 모스크바 공국이었다. 1380년 드미트리 돈스코이는 쿨리코보 전투에서 몽골이 세운 킵차크汗국을 물리치는 전과를 올린다. 이후 이반 3세가 집권해 러시아 땅에서 몽골을 영구히 몰아냈고 주변의 수많은 공국을 지배해 러시아 왕국으로 발돋움한다. 비잔틴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하는데 교황의 주선으로 비잔틴 제국의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의 조카 조에와 결혼한다. 이를 통해 이반 3세는 로마 카톨릭의 지지는 물론 비잔틴 제국의 후계자라는 지위까지 얻는다. 이반 3세는 머리가 둘 달린 독수리 문장을 만들었고 자신을 차르라고 부르게 했다. 황제를 자칭한 것으로 체계적인 궁중 의전은 물론 비잔틴 황제에게 받았다는 전설적인 왕관 모노마흐의 모자도 쓰기 시작했다. 토요일 빅 히스토리 벌 아시아, 아프리카 등 구대륙에서 벌은 다양한 포식자들의 위협으로 이동 생활을 했고 열대 지역일수록 공격적인 벌들의 생존 확률이 높았다. 이에 반해 신대륙에는 유럽인들이 발견하기 전까지 훨씬 다양한 벌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양봉 기술은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된 듯하다. 벽화에 그려져 있고 양봉을 위해 이집트 꿀벌을 만들기도 했다. 이집트를 비롯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양봉 기술이 널리 퍼졌는데 3,000년 전 인공 벌통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발굴되기도 했다. 신대륙에서는 침이 없는 벌을 길렀는데 브라질 일대에서만도 250종이 넘었다고 한다. 17세기 이후 유럽인들에 의해 구대륙의 양봉 기술이 도입됐는데 원주민들은 벌을 백인의 팔이라고 불렀다. 일요일 도시사, 기술사, 아르누보. 아르누보는 새로운 예술 운동을 의미하는 말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 양식이다. 아르누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총체성을 지향한다. 회화, 공예, 가구, 건축 등 그간 분리되어 있던 영역을 통합적으로 사유하고 구현한다는 것이다. 빅토르 오르타의 타셀 가옥은 계단과 난간이 아름다운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벽면과 카페까지 비슷한 곡선의 장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덩굴식물, 백합류, 이국적인 꽃, 물결 위의 백조, 여인의 머리칼 등의 이미지와 곡선, 줄무늬, 기하학적 문양이 다양하게 활용됐다. 곡선을 중시했고 유리 공예 기법도 크게 발전했다. 아르누보는 전통 양식을 무너뜨리는 창의적 과정 자체에 가까우며 고급 예술과 대중문화, 순수 예술과 공예품 등을 나눠서 바라보는 시각을 파괴했다. 장르와 양식이 다양해지고 자유로워진 현대 산업 사회에서 예술과 디자인의 산파 역할을 한 셈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역사적으로는 인류 문명의 시작부터 현대까지 또 주제로는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인물, 장소는 물론 문화, 종교, 예술 작품까지 골고루 담았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유럽사 중심으로 기술됐던 세계사에서 벗어나 우리의 관점에서 동서양의 역사를 균형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는다면요,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얻고 누구와도 지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제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